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존경받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까?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세상을 보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부와 권력을 가졌어도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좋지 않은 이름으로 남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중국 고대의 사상가 맹자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렬한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욕지순 여척집은 무타 이어선지가냐. 뜻은 이렇습니다. 순임금과 도적척의 차이를 알고 싶다면 다른 것이 아니다. 이익을 따르느냐 선을 따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맹자는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선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그 차이뿐이라는 것입니다. 맹자가 이 말을 하면서 예로 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순임금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성군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순임금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거칠었고 계모는 냉정했습니다. 이복 동생은 늘 순을 시기했습니다. 심지어 순을 죽이려는 일까지 여러 번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순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효성을 다했고 동생에게도 끝까지 형으로서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본 사람들이 점점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마침내 요임금이 그를 불러 나라를 맡겼습니다. 순은 천하의 임금이 되었지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사람의 도리를 지키려 했을 뿐이다. 반대로 맹자가 말한 또 다른 사람은 도적척입니다. 이 사람은 전설적인 도적입니다. 힘이 세고 용맹했으며 부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약탈과 폭력이 뒤따랐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으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탐욕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맹자는 묻습니다. 순임금과 도적척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한 사람은 선을 따랐고 한 사람은 이익을 따랐을 뿐이다. 사람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갈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속에서 천천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이미 선택을 합니다. 조금 더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조금 더 바른 길을 갈 것인가? 누군가를 이용할 것인가? 누군가를 배려할 것인가? 눈앞의 이익을 잡을 것인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지킬 것인가? 이 선택들은 겉으로 보면 아주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순임금과 도적척의 차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지 이익을 따르느냐 선을 따르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씩 이익을 택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마음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어느 순간 양심보다 이익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택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계속되면 사람들의 신뢰가 쌓이고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결국 사람의 삶을 만드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들고 그 삶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맹자의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익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선을 선택하겠습니까? 한 중소기업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직원이 회사 거래처와 일을 하다가 큰 실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계약 금액 계산에서 거래처가 실수로 회사에 유리하게 계산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몇 천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거래처에 전화를 했습니다.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후 그 회사는 큰 프로젝트를 따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바로 그 거래처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직원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돈을 택했다면 잠깐의 이익은 얻었겠지만 지금의 신뢰는 절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맹자가 말한 이익과 선의 차이, 바로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이익을 빠르게 챙기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먼저 얻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가며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람의 마음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이익만 좇는 사람은 사람을 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사람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선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신뢰가 그 사람 곁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이 조금 지나 보면 이익을 줬던 사람 곁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선을 따르던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 역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기업의 창업자가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직원 월급을 주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큰 돈을 남길 수 있는 편법 제안을 했습니다. 그 창업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회사는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회사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당장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를 쌓았고 결국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창업자의 이름은 지금도 정직한 기업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맹자의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익을 좇는 사람은 재산을 남길 수 있지만 선을 좇는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젊을 때는 이익이 먼저 보입니다. 돈이 보이고 성과가 보이고 남보다 앞서는 일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이익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조금 흐르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돈보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과보다 신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끝까지 남는 것은 재산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맹자의 이 말이 더 깊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순임금과 도적척의 차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익을 따르느냐, 선을 따르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맹자의 이 한마디는 더 깊은 울림으로 마음에 남게 됩니다. 우리는 순임금처럼 천하의 임금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도적척처럼 큰 도적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선택은 늘 반복됩니다. 작은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작은 선을 선택할 것인가, 남의 약점을 이용할 것인가, 남을 돕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눈앞의 이익을 볼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볼 것인가. 맹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바로 이익과 선 사이의 선택, 그 안에 사람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언젠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의 이익보다 오래 남는 선을 선택하는 삶. 어쩌면 그것이 맹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깊은 인생의 가르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